안녕하세요, 조이입니다. 제가 오늘 컨텐츠로 만들려고 하는 주제는 바로 뉴질랜드 간호사로 이제 등록을 할 때 필요한 그 서류 전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사실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계속 드리려고 했는데, 문제는 제가 서류를 진행을 할 때랑 또 지금 이 서류 심사 전형이 조금 바뀌는 바람에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계속 안 찍고 있다가 드디어 이렇게 찍게 됐습니다. 제가 저번 어떤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좀 매년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 영상 이후에 또 어떤 식으로 서류 진행이 바뀌었을지 아무도 알 수 없으니까 꼭 그 뉴질랜드 간호협회 그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최신 정보를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대략적이고 그 굵직굵직한 서류 자체는 크게 변경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일단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그 서류 진행 절차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 때는 뉴질랜드 간호협회에 바로 서류를 제출을 했어요. 이게 이제 작년인가 이제 바뀌면서 CGFNS라는 회사에 먼저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마 미국 간호사 준비를 하려고 하셨던 분들한테는 조금 친숙한 회사일 수도 있는데요. 네, 그 미국 간호사 협회에 등록을 할 때도 서류를 제출할 때 쓰이는 그 회사랑 똑같은 회사예요. 그 서류를 제출을 하면 이제 CGFNS에서 1차적으로 서류 심사를 하고요. 결격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이제 그 서류를 이제 뉴질랜드 간호협회로 전달하고, 그리고 최종 심사는 뉴질랜드 간호협회에서 진행을 합니다. 모든 게 완료가 되면 이제 지원자분들한테 개별적으로 통보가 갈 거예요. 계속 이게 나 때는 이런 얘기 약간 좀 되게 늙어 보이는데, 저 때는 좀 서류가 굉장히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뭐 제출해야 되는 것도 많았고, CV도 제출했고, 뭐 추천서도 제출했고, 뭐 이상한 거를 많이 제출을 했던 것 같은데, 이게 많이 간소화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딱 5가지 카테고리에 분류가 되면서 거기에 해당되는 서류만 제출을 하면 되고요. 그 중에서 2개는 하나는 보건복지부에서 받고 하나는 학교에서 받기 때문에 실제로 본인이 준비해야 되는 서류는 총 3가지 카테고리로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모든 것들은 CGFNS 사이트에서 확인을 하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혹시나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거기에 가시면 엄청 자세하게 적혀 있으니까 그 사이트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당연히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인 바로 아이덴티피케이션인데요. 그래서 본인의 아이덴티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또 나 때는 이렇게 되는데, 저는 여권만 제출했던 기억이 아마 있는데 이제는 그 2개를 제출을 해야 된다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권은 필수적으로 제출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2번째로 부수적인 아이덴티티 다큐먼트로 제출할 수 있는 거는 운전면허증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정부에서 이슈하는 다른 여러 가지 종류의 아이덴티피케이션, 뭐 예를 들면 뭐 출생신고증이나 아니면 뭐 marriage certificate 등등을 제출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하나만 제출하면 되고요. 거기에다가 필수적으로 여권, 이렇게 해서 총 2개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그래서 요새는 이렇게 저희 보시면은 운전면허증도 영어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운전면허증을 사본을 제출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 우리 이제 주민등록등본이나 아니면은 호적등본인가 둘 중에 하나가 영어로 이제 그 발행이 가능한 서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서류를 아마 제출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2번째로는 Employment History인데요. 그래서 뉴질랜드 간호협회는 지난 5년간 최소 2년 이상 그리고 최소 2,500시간 이상의 근무 시간, 근무 경력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파트타임으로 간호사를 하는 분들이 없어서 어차피 뭐 2년 경력이 있으면 다 풀타임이니까요. 시간은 문제는 없고 그냥 5년 내에 2년 이상의 경력만 이제 충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 안내사항에 또 어떤 게 적혀 있냐면요. 굳이 5년 이내에 2년 이상의 경력이 아니어도 지원은 할 수 있다라고
그 뉴질랜드 간호협회에서 안내를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지원은 할 수 있지만 이게 최종적으로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심사 여부에 따라 결정이 된다라고 되어 있어서 아예 경력이 없으신 분들은 절대 지원을 할 수 없고, 만약에 이제 약간 경단녀라는 그런 경단이신 분들 있잖아요. 뭐 한 8년, 10년 이렇게 경력이 있다가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뭐 최근 5년 동안의 경력이 없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한번 지원을 해보셔도 이전 경력이 굉장히 출중하시기 때문에 뉴질랜드 간호협회에서 그거를 좀 고려를 하지 않을까 한번 생각이 드니까요. 이제야 본전이니까 지원 한번 해보세요. 그런 분들은. 어쨌든 근데 가장 안전한 거는 최근 5년 동안 2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그러한 employment history는 그 각각 병원에서 경력 증명서를 영문으로 출력을 해서 제출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Education History인데요. 뉴질랜드 간호협회에서는 Bachelor's Degree, 그러니까 간호학과 학사학위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이제 3년제 간호학과는 없고 전부 4년제로 승격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최근에 간호학과를 졸업하신 분들은 이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실 거고요. 만약에 예전에 이제 좀 졸업을 하셔서 전문학사를 가지고 계신다 하시는 분들은 뭐 학점 은행이라든지 학점을 채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이제 학사 학위 이상으로 이제 바꾸시면은 그 이후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제 서류인데 제 서류 살짝 보여드릴게요. 최근에는 좀 바뀌었나봐요. 그래서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아마 학교에서만 서류를 내는 걸로 바뀐 것 같아요. 좀 잘 아시는 분들, 최근에 좀 등록을 진행을 하신 분들은 좀 댓글에 정보를 날려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서류들이 저희 학교에서 제출을 했던 서류고요. 본인 모교에서 그 미국 간호사로 많이 보낸 그런 이력이 있은 그런 학교에서는 아마 이 서류가 어떤 서류인지 좀 잘 알고 그 서류 똑같은 걸로 아마 뽑아주실 것 같은데, 뭐 얼마나 학점을 들으면 뭐 어떤 식으로 학사 학위가 나오는지, 한 수업당 뭐 학점이 뭐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뭐 자세한 수업에 대한 내용, 그런 실라부스는 포함이 되어 있진 않고 뭐 이런 식입니다. 생각보다 간결했어요. 저는 굉장히 두껍게 제출을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되게 간결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학교 측에서 제출을 하는 이제 뭐 제 성적 트랜스크립트나 아니면 이제 졸업증명서 뭐 이런 식으로 제출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라이센스에 관련된 서류인데요. 우리나라 간호 면허 같은 경우에는 3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해야 되니까요. 여러분들 갱신을 하고 나서 아마 지원을 하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걸 그대로 읽으면은 당신은 당신이 학위를 딴 나라에서 간호사로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 자격증은 액티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아직까지 갱신이 잘 되어 있어서 죽어있는 그런 면허가 아니어야 된다라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서류 제출하시기 전에 꼭 한번 갱신하세요. 그래서 보니까 보건복지부 측에서 저희 학교에 대한 그 증명까지 같이 이렇게 해서 보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건복지부랑 연락을 하는지는 네이버에 면허계 그 선생님 유명하신 분 계세요. 아마 다들 알고 계시는 그 선생님 성함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래서 네이버 검색에 그 면허계 담당자 선생님 쳐보시면은 아마 그분이 딱 뜰 겁니다. 마지막 서류는 이제 Language Proficiency예요. 그래서 이거는 영어 성적 제출을 하는 거고요. IELTS 같은 경우는 이치 7을 받아야 되고, OET 같은 경우에는 이치 B, 그러니까 350점 이상을 받아야 되는데 무조건 한 번에 다 받을 필요는 없고요. 최근 12개월 동안 봤던 그 시험 성적들을 모두 합쳐서 각 항목당 이치 7이나 아니면 이치 350 이상을 받으면 되고요. 그뿐만 아니라 잉글리시 웨이버라는 제도가 있어서 영어권에서 일을 했거나 거기에서 학위를 받으신 분들은 굳이 영어 성적을 만들지 않아도 등록이 가능할 수도 있으니까요. 자세한 거는 CGFNS 사이트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 정도로 하면은 될 것 같고요. 궁금한 거 있으시거나 좀 명확하지 않다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언제나 제가 친절하게 댓글 달아드리고 있으니까 주저 마시고 부탁드리고, 그리고 언제나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바이바이.